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바람이 맹렬했던 그날, 제 집에 신문이 날렸던 사연입니다. 어떤 아이가 제게 엄마의 수술비를 빌려주세요. 그러면 2층 할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집으로 초대한 이후 상상조차 못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은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죠. 어떤 일이든 정성을 꾸준히 쏟으면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의 깊은 정성 덕분에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전하게 됐거든요. 기저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팔자가 있고 결코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던 제게는 너무나 꿈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한 이 신기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자상한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그녀는 옛날부터 참으로 고상하고 세련된 분이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고운 원피스를 입고 계셨던 어머님은 내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셨죠. 당시 시어머니는 교편을 잡고 계셨지만 사람을 대하는데 항상 정중하셨고 한마디도 가볍게 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러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쉬실 때 자수를 하거나 음악을 쓰곤 했어요. 그러한 취미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셔서 그 권유에 따라 저도 자수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제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고우시고 상냥한 분이셨다.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을 주는 만큼 시어머니 역시 저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린 고부 갈등이란 말이 무색하게 잘 지냈어요. 제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시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의 열매가 익으면 시어머니와 함께 긴 장대를 들고 감을 따기도 했고 근처 시장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면 둘은 팔짱을 끼고 하루 종일 시장을 헤매고 다니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교구를 만드는 날이면 저도 같이 나서겠죠. 걷어붙이고 시어머니를 돕습니다. 무딘 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 나에게 시어머니는 금세 국수를 비벼내시곤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행복한 추억은 자꾸 넘쳐나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는 아이를 가졌고 늠름한 손자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매일매일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하루 종일 손자에게 눈을 뗄 수 없었고 한바구음을 짓으셨어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놀라서 후다닥 다가오셨고 아이가 깨르르 웃을 때 시어머니도 활짝 웃으시곤 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사방을 살피며 따라다니느라 손자 뒤를 따라다니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진땀을 흘리기도 했죠. 애가 거실에서 걸려 넘어지면 놀란 시어머니는 급히 애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소중한 손자가 다치면 어떡하겠냐며 불안해하시며 발을 구르셨죠. 시어머니에게 손자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손자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자라는 아이가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시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손자에게 닿았습니다. 머물렀거든요. 아들 녀석도 그런 할머니를 참 잘 따랐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보다 할머니를 먼저 찾았고 할머니 품에 폭 안기며 그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오늘 도연이에게 지우개를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지우개를 부러뜨렸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미안하다고 해서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휴, 우리 상훈이 정말 착한데. 그래, 그렇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할머니가 앞으로 새 지우개를 사줄게. 지우개 말고요.
연필을 사주세요. 연필의 길이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우개와 연필 둘 다 사주세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손자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사줄까요? 손자의 일은 할머니께서는 무조건 1순위였죠. 그리고 제게도 항상 이렇게 귀한 손자를 낳아주셔서 고마워하시는 표현을 아껴주셨어요. 정말 할머님은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집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행이 닥쳐왔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이가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트럭에 치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일이었어요. 그 일은 지금도 떠올리기 참 힘든 기억입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아이는 엄마가 왔는데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엄마라고 부르며 제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차가운 아이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5장 육부가 다 끊어졌다고 해도 이만큼이나 아플까요? 아니면 뜨겁게 달아올랐던 세포치로 심장을 지지면서 이런 아픔이일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어요. 아들을 잃은 사실에 대해 몇 번이나 깨닫고는 일어서려 했지만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울고 계셨어요. 얘야, 정신을 차려야 해. 죽고 싶어도 살아나야 해. 이런 말씀을 연신해 주시던 모습에 또 눈물이 나네요. 제가 겪는 고통만큼 시어머니의 아픔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자식을 잃은 어미 앞에서 완전히 슬퍼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한 주가 흘러도 한 달이 지나도록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불행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가족을 끝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있었네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바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닐까요? 숨을 쉬고 밥을 먹어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이 버겁습니다. 몇 번이나 좋지 않을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상훈이 외롭고 쓸쓸할 텐데 엄마라도 곁에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길어졌죠. 그런 제 마음을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어느 날 조용히 저를 감나무 아래로 함께 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요. 부르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상훈이는 착한 아이라서 어미가 걱정을 하지. 그렇게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힘내야 우리 상훈이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님, 자식을 잃는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이겨내야 해요. 지금은 한 발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주세요. 필요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이 휘청거리는 저를 붙이는 힘이 돼 주었어요. 당신도 아픔으로 견딜 수 없을 텐데 무너지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올바르게 작성하면 작성하셨던 글이네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상훈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버텨나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고통이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황량하고 싫었던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잃은 아픔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셨다고 하더군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글자를 써내려가던 시어머니가 한 걸음을 떼기 힘들 만큼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한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나에게 늙으면 다 그렇다는 말로 안심시켰지만 나는 손자를 잃은 고통으로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병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보던 날보다 방 안에 쥐죽은 듯이 누워 눈만 껌뻑이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나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유 없이 시름시름 걱정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돌보며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큰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연로하셔서 그런 거라는 진단만 받았죠. 제 느낌에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변하는데 명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또한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방 약을 좀 받아볼까 고민했습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아주 잘 보신다고 하셔서요. 어머님의 건강이 좋아진다면 뭐든 해보겠는데 어머님이 통 가보려고 하시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해보아야지. 저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편과 제가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어요. 점점 생기가 옅어지는 어머니는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마당에 세워둔 장독대가 걱정이 돼서 새벽 일찍 마당에 나가보았죠. 커다란 감나무가 휘청이고 대문이 철컹철컹 울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도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집 앞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죠. 고개를 돌려보니 겨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자전거를 끌고 그 세찬 비바람을 뚫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문을 내밀며 인사를 꾸벅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신문 받으세요? 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도 신문을 배달하니? 그럼요. 사람들이 신문을 기다리니까 꼭 돌려야죠. 벌써 다 돌렸어요. 아줌마 댁이 마지막 집이에요. 아이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에 신문 배달하는 아이가 걱정이 돼요? 고생이 참 많았겠죠. 그럼 이제 학교 가는 거야? 너 몇 학년이니?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고 학교 가면 돼요. 그래, 그럼 아침을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은 안 먹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럼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아줌마가 토스트 하나 구워줄 테니까 먹고 갈래 시간이 있어?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비도 오니까 잠깐 아침을 먹고 쉬었다가 가는 게 좋아. 그래야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아이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가 참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에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형편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저렇게 구김없이 씩씩한 걸 보면 잠들 흠잡을 데 없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토스트를 구워서 내주었어요. 아이는 제가 해준 토스트를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토스트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하긴 아줌마가 내가 내게 기특해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너, 새벽에 이렇게 신문 돌리는 거?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부모님은 제가 신문을 돌리는 걸 모르세요. 왜 모르셔요? 비밀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거든요. 진짜요? 정말 그렇죠. 밥은 어떻게 챙겨 먹고 계세요? 가끔은 복지사 아줌마가 주시는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제가 해 먹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거르기도 해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걸로 이해가 됐었네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신 후부터니까 3달 정도 되나 봐요. 그래요. 그렇구나. 엄마가 많이 아프셨군요. 백혈병이시라고 아시나요? 그것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엄마가 그런 위험한 병에 걸려 계셔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백혈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엄마가 아프시다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외삼촌이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아이와 대화를 해봤는데 아이 집 상황이 어렵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용감하시네요. 어린 나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경갑합니다. 혼자 의젓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데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으니 겨우 14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요. 하지만 일찍 성숙해진 아이를 보니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아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이를 어른스럽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창 응석을 부리고 말썽도 키우는 나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아줌마 할머님은 아직 건강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나? 저는 신문을 돌릴 때마다 할머님이 항상 마당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저랑 제법 친해졌어요.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마당에 계시는 할머님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겨우 만나게 되면 할머님이 저에게라든지 나에게 몸이 아파서 마당에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는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거의 집안에만 계시고 바깥 출입도 잘 못하시나 봐요. 역시 그러셨군요. 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엄마도 아파서 그런지 누가 아프다고 하면 신경 많이 쓰여요. 아무튼 오늘 토스트 잘 드셨다니 기뻐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줌마도 내가 맛있게 먹어줘서 기분 좋은 것 같아. 학교도 조심히 잘 다녀와요. 네, 그럴게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사라지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어린 나이인데도 심지가 굳건합니다. 홀어머니가 아이를 참 바르고 착하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도 떠오르더군요. 만약 먼저 떠나지 않고 제 곁에 있었다면 저 아이처럼 밝고 착하게 자랐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왔네요. 저는 그날 어머님께 신문을 돌리는 아이에게 간단한 아침의 차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동호가 우리 집에 왔었어? 아휴, 그럼 좀 깨우지 그랬니? 그 녀석 본지도. 한참이 지난 후 궁금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아이 이름이 동호예요. 어머님은 이름까지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동호의 얼굴을 보며 알아낸 지 1년이 넘었어요. 동호의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요. 아, 저도 들었어요.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구나. 그 어린 것을 두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걱정되네요. 어서 수술이 잘 되어서 동호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 아이와 어머님이 서로를 걱정하며 친하다는 것이 의외로 놀라웠어요. 어머님은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새벽에 토스트를 구워놓고 동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호가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호야, 할머님이 너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제 곧 일어나실 시간인데 정말로 만나볼래? 그러자 저는 동호를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께서 동호를 보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휴, 우리 동호가 왔구나. 할미가 몸이 아파서 마당으로 나가지 못했었어.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진 않았니? 네, 그럼요.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시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됐으니 그렇죠. 그래도 우리 동호 얼굴을 보니 할머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동호랑 재미나게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머님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 상훈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찢어지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꼭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래, 고맙다, 동호야. 싹싹한 동호가 살갑게 어머님을 격려하더군요. 어린아이가 참속이 영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잠시나마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내가 요렇게 야무질까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짠하긴 하다마는 엄마가 얼른 나와서 동호를 챙기면서 살면 좋으련만 저도 어머님의 걱정처럼 백혈병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동호 엄마가 완쾌하길 빌었네요.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혼자 고군분투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번에는 동호에게 창거리를 좀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꼬박꼬박 신문을 넣던 동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호 대신 다른 사람이 신문을 넣더라고요. 동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들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어머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쓰여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문을 열었더니 글쎄, 대문 앞에 동호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나, 너 동호 아니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아니, 그보다. 이제 신문 돌리는 일은 그만뒀어요. 요새는 통이 보이지 않던데요. 동호는 답을 못해 제 질문에 대답을 급하게 하지 못하고 잔뜩 푸는 듯한 모습으로 눈물만 쏙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줄 직감했어요. 동호야, 먼저 들어와. 이야기하러 들어와.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뜻밖의 손님의 어머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분은 누구야? 동호 아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요. 그런데 시간에 어떤 이야기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 본 동호라는 분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동호회 속사정을 궁금해했어요. 모두 동호회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주머니와 할머니, 혹시 집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제 생각에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옆에서 간호해 주실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를 돌봐주며 말도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동호야, 너 무슨 일 있니? 혹시 돈이 필요해? 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은 엄마가 수술비가 필요해요. 삼촌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와주지 못했나 봐요. 전화도 안 와요. 연락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빌려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해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아주머니, 부디 제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할머니 병원을 간호해도 괜찮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움 주세요. 제발요. 동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사정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동호의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우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울지 말고, 동호야, 일단 아줌마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밝고 씩씩한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 상황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었고,
그 후에 아이를 안고 남편이 차에 태워 동호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동호이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훈의 집에 다녀온 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니네요. 이미 좁은 집에 아이 혼자서 지내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아이를 이대로 두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그렇겠죠. 얘기를 들었더니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사정이 정말 힘들어졌대요. 아이가 어찌하면 새벽에 신문을 돌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자 어머님도 동조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가여울까요? 혼자 밥도 해먹고 잠도 자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하니까. 저는 동우를 보면 늘 마음 아프다고 느껴요. 가족들 모두 제 포함해 동우의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남편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우리 집에서 일을 시킨다는 거는 좋지 않다고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엄마의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엄마가 이번에 입원할 예정인 병원을 먼저 찾아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체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일단 알아봐야 해요. 어머님은 제 의견에 찬성하셔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 동우와 함께 어머님이 이번에 입원할 예정인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어머님의 상황을 여쭤봤어요. 그 상황을 듣고 나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걸 알게 됐어요. 돌연변이 이식이 필요한 동우 어머님은 운이 좋게도 이식이 가능한 대리 기관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적합성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해외에서 찾았다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시술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관장을 위한 각종 검사 및 운송비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약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가 많았기 때문에 동호 집안 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이식을 진행해 줄 사람은 있지만 비용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해야만 했습니다. 3천만 원을 선뜻 내주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도와주자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호이 어머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를 우리 집에서 돌봐주자고도 하십니다. 동호가 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핑계대서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게 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면 아이가 밥도 잘 먹고 학교도 마음 편하게 다닐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머님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마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동호를 곁에 두고 돌봐줄 수 있다는 것도 그랬지만 동호와 함께 있으면 다 죽어가는 어머님이 활력을 찾으시니까요. 어쩌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편도 동의하니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결정이 된 후 저는 동호 어머님을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어요. 동호와 우리 가족의 인연, 그리고 동호가 어머님의 수술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저희가 수술비를 도와드리겠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또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시는 동안 저희 집에서 잠시 아이를 맡아도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 동호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될까요? 라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동호를 매우 좋아한다며 어머니가 동호를 정말 잘 키우셨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어머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가 일부러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말씀드렸지만 동호 어머님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호 어머님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이제 동호 어머니가 얼른 수술을 받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겠구나. 어머나, 정말 잘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호 어머님의 수술비는 전액 부담할 거예요. 어머님도 해당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단호하게 돈을 쓰고 싶다며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죽으면 돈은 가져갈 수 없다며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동호에게 전달했어요. 동호야, 어머님의 수술비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께서 엄마의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주셨어. 이제 수술 날짜만 잡아서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어머님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 만큼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해. 그러면서 할머니 병동 호스팅에는 제가 정성을 다할게요.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친할머니처럼 대할 것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 말고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해야 해요. 아, 그리고 집에 짐 챙겨와야 해. 아줌마가 빈방 치워뒀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해요. 응, 여기서요. 응, 할머니 병원에서 간호받으려면 여기서 지내야지. 어머니가 수술 잘 끝나고 집에 오실 때까지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학교도 다녀야 해요. 알았지? 아이가 눈만 깜박깜박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이에게 웃으면서 엄마께 허락을 다 받은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날부터 동호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이제 동호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지 않아도 되었고 삼시세끼를 가족처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호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잘 거려면서 어머님을 웃게 해주었죠. 아이가 얼마나 살갑고 다정하던지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죽은 손자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동호를 끔찍이 생각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찡하게 아려오기도 했네요. 동호를 만날 때마다 우리 상훈이가 떠오를 때처럼 어머님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르게도 동호를 아들이나 손자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어쩌면 상훈이가 하늘에서 동호를 이끌어준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호 형을 떠나보내기로 했으니 이제 마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말해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훈이의 마음이 정말 어머님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시름시름 앓던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되찾았다는 거죠. 매일 동호와 시간을 보내고 신 어머님은 얼마 전까지는 식사도 한 그릇밖에 못하는데 이제는 두세 숟가락으로 마저 비우시고 신발을 신기도 힘들었던 어머님이 부지런하게 천천히 준비하셨어요. 마당은 물론 동네 산책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님의 상태가 부쩍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동호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특히 어머님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던 남편은 낯빛이 환해질 정도로 좋아했네요. 이쯤 되면 우리가 동호를 도운 것이 아니라 동호가 우리 집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은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저는 틈이 날 때마다 동호와 함께 동호팀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수술을 앞둔 동호 어머니에게 이것저것을 챙겨드렸고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호가 우리 가족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호 어머니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몇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 꼭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던 동호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와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우리 집에 들러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동호네와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도 서로 왕래하며 서로를 지켜보고 있어요. 동호의 어머니는 남편의 배려 덕분에 남편이 일하러 가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만족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호이 덕분에 건강해진 시어머님은 교육대학에 진학하여 동호가 해야 할 등록금까지 전액 지불하였으며 동호를 손자처럼 대우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여기저기를 잘 다니며 얼마 전에는 아쿠아로빅도 등록하여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기적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동호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호와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마치 어머님처럼 어린 시절을 다시 살리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 또한 어머님과 마음이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동호를 통해 상훈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동호를 보면 내 아들이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거의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기분을 느끼곤 해요. 알지 못해도 남편의 마음도 내겐 비슷하겠죠. 이제 동호는 우리에게 가족과 다를 바 없지요. 우리도 이제 동호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사는 모습이 저렇게 나고사 늙어갈까요? 동호가 자신의 엄마를 생각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준 덕분에 이런 기적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아이 덕분에 가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었고 여기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려오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